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동기부여 영상만 보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신경과학자 켄트 베르지와 테리 로빈슨의 도파민 보상 연구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과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좋아한다와 원한다의 차이는 뭘까요? 좋아한다, 라이킹은 실제로 해서 좋았다는 만족입니다. 원한다, 원팅은 하고 싶다는 끌림입니다. 이 둘의 큰 차이는 행동에 있습니다. 라이킹은 실제로 행동한 뒤에 느끼는 만족이고, 원팅은 행동하기 전부터 느껴지는 끌림과 기대감입니다. 라이킹은 행동을 해야 쌓이지만 원팅은 행동하지 않고 자극만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기부여 영상은 원팅, 즉 원함을 계속 자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기부여 영상을 언제 볼까요? 보통 할 일이 있고 오늘은 정말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도저히 힘은 안 나고 왜인지 모르게 축 처질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자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봅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틀면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공감하고 위로받는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순간적으로 의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원래 이렇죠.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개선하는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즉 현실은 고통, 반복되는 지루한 행동, 실패가 쌓여 그 끝에 성공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기부여 영상은 이 중간 과정을 거의 압축해버립니다. 고통, 드라마틱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스토리, 그리고 성공, 이렇게요. 그렇게 10분 남짓한 영상이 끝나면 어떤가요? 성공한 사람과 지금 나의 모습 간에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방금까지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보면 재미없고 지루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한 일에 비해 내 할 일은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이걸 해서 언제 성공하냐, 이런 막막함도 생기게 되죠. 이 느낌이 정말 불편해요. 우리는 이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또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도 불안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또 동기부여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뇌가 이 패턴을 학습해서 나의 부정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묘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도 자극적인 컨텐츠가 아닌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있으니 그나마 나은 거라고요. 그런데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든 동기부여 영상을 보든 이 둘은 비슷합니다. 왜냐면 둘 다 불안이나 미루기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정말 산 증인이라서 그래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방법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원팅을 쫓을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한 뒤에 남는 라이킹, 하길 잘했다는 만족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수면과 식습관입니다. 동기부여는 뭘까요? 동기는 결국 감정이에요. 이번에 진짜 해봐야겠다, 이런 감정이 올라와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며 내 행동의 출발점을 불안정한 감정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기부여 영상을 볼 때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매번 올라오지는 않아요. 이것 또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계속 찾고 있다면 지금 내 감정과 컨디션이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 안에서 행동할 힘이 부족하니까 계속 외부에서 감정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불안하고 조급하고 몸이 무겁고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먼저 수면과 식습관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뇌는 생존 모드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렘 수면이 부족해지면 낮 동안 쌓인 불안, 스트레스 같은 감정을 뇌가 정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다음날을 시작하게 되죠. 그럼 이때 감정과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는 더 예민해지고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황을 차분히 판단해서 행동하기보다 눈앞의 자극에 반응하기 바빠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력해서 얻는 보상보다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우리는 익숙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별거 나는 일에 쉽게 짜증내거나 하기 싫은 일은 더 크게 느껴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리듬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적정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휴대폰만 본다면 규칙적인 수면 리듬으로 만들어낸 에너지로 휴대폰을 더 오래 보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럼 굳이 노력해서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만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미라클 모닝, 즉 일찍 일어나기가 목적이 되면 오래 지속하지도 못하고 힘들기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아서 대충 먹거나 패스트푸드로 대충 때우거나 아예 안 먹다가 밤에 야식으로 몰아먹는
먹으면 혈당 조절과 수면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집중하기가 더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결국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다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목표라기보다는 막연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해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것이며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벌 것인지,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너무 막연하면 오늘 해야 할 일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구체적이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은 영상 제작이에요. 그럼 매일 주제 선정, 썸네일, 제목, 도입부, 원고 작성, 그리고 편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맞을 수도 있고 쉽게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과정에서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려는 태도예요.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지, 내가 혹은 주변 사람들은 보통 어떤 문제를 겪는지,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일을 하는 환경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작게라도 직접 해보고 그걸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과정도,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도 결국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수면, 식습관, 운동, 명상, 글쓰기, 기록도 단순히 좋은 습관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 그 일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겁니다. 즉 습관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성공을 자주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작은 행동들이 모였을 때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꾸준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 체력이에요. 시작부터 매일 최선을 다하려고 하며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나 강한 의지가 아니에요. 결국 필요한 건 나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생각만으로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작은 행동을 해내고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해냈다는 경험, 무너졌지만 다시 시작했다는 경험,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기 효능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기 효능감이 쌓이면 자존감과 자신감도 함께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잘 해줘야 해요. 작은 행동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그 행동을 계속할 이유가 약해집니다. 이걸 해서 언제 성공하지? 이렇게 해석하면 작은 행동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 오늘도 조금이라도 해냈다, 이런 피드백은 내적 보상이 됩니다. 보상에는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보상은 돈, 조회수, 칭찬, 성과처럼 밖에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물론 외적 보상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적 보상은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성장했다, 이 길은 내가 선택했다, 어려움은 날 성장시킨다. 결국 우리는 행동 후에 남는 라이킹, 즉 내적 보상을 쌓아가야 합니다. 고통이나 어려움도 그냥 힘든 일로만 보면 피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성장 과정이라고 해석하면 버틸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뇌는 이 과정을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모습을 정하고 문제에 직면하면 그 과정을 성장 과정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건 생각하는 것보다 매일 적는 게 효과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그 목표를 위해 나는 무엇을 했는지, 하고 나서 나는 어떤 걸 느꼈는지, 이걸 기록해야 해요. 그래야 뇌가 배웁니다. 이 행동은 힘들지만 의미가 있구나, 나는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동기부여 영상은 나를 잠깐 불타오르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진짜 바꾸는 건 영상을 보고 느끼는 자극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 작은 행동과 그 행동 뒤에 남긴 작은 피드백입니다. 저도 동기부여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놔두고 이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최고의 동기부여는 매일 조금씩 행동하는 나 자신에게 감동하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넘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도 배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 한 발자국씩 내딛고 있습니다. 수능 8등급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월해
수월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너무 빨리 도달하려고 하면 오히려 금방 지친다는 겁니다. 미래를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일입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을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어도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더 힘들어지는 건 내 마음이 조급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지낸 사람이라며 어쩔 수 없이 학습되어 그 마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겠지만 나의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그 생각에서 멀어지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을 가진다고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짧아지지 않아요.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장기전입니다. 빠르게 도달하려고 하면 오히려 겉돌기 쉬워집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얻는 순간 성장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향해 매일 한 발자국씩 내딛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스스로 힘들게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동시에 나의 상태도 잘 살펴봐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이프과 좋아요를 눌러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을 때 좋아요 누른 재생 목록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이와 같은 영상을 자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여러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